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관련 전화 문의를 받다 보면 부부 사이에 벌어진 외도 사건에 대해 외도다, 외도가 아니다로 분쟁과 갈등 중인 부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어 봅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 사건이 벌어지면 외도 피해자는 외도다라고 주장하고 외도 행위자는 외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매일 다투고 싸우는 등 분쟁과 갈등에 빠집니다. 특히 성적 외도의 경우에도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외도 행위자가 있지만 비성적 외도의 경우에는 더더욱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외도 행위자가 있죠. 여기에는 남성 외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여성 외도 행위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성적 외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성적 관계가 없는 외도도 존재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정서적 외도다, 정신적 외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외도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외도 행위자는 비성적 외도, 정서적 외도, 정신적 외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더욱더 파국을 향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도 상담이 필요한 것인데요. 외도인지 감수성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전에는 성적 외도만이 외도라고 했으나 시대가 흐르면서 비성적 외도도 외도라고 인정받고 있죠. 심지어 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성적 외도로는 외도 행위자들끼리 배우자 몰래 사적 감정을 가지고 만남, 접촉, 여행, 상호작용 등을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는 정기적인 식사나 차 마시기, 은밀한 만남, 문자나 전화 주고받기, 여행 등등 다양합니다. 특히 비성적 외도나 정서적 외도, 정신적 외도가 많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직장 내 외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직장 내 외도가 벌어질 경우 그 여파는 심각한데요. 외도 행위자 중 한 사람은 직장을 떠나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가 걸린 사안이다 보니 외도 행위자 중 한 사람도 직장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업무상 외도 관계를 떠나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함께 출장도 다녀야 하는 문제도 있다 보니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로 외도 관련 위자료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고 외도 피해자가 직장을 찾아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외도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외도 행위자의 경우 배우자를 위로하고 배려하는 것보다 외도 상간자를 두둔하면서 문제를 더욱 키우기도 하죠. 어떨 때는 보란듯이 외도 행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외도 피해자를 이중삼중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이런 문제로 외도 문제에 몰입하는 외도 피해자에게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주장하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에 외도로 인해 고통받는 외도 피해자에게 무조건 정신건강과를 가라며 환자 아닌 환자를 만들기도 하죠. 이런 것이 두렵거나 무서운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요. 외도라는 핵폭탄급 사건도 문제이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 부작용이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죠. 아울러 외도 논쟁에 대해 밤새 토론은 물론이요. 낮에도 문자나 전화로 다투고 싸우다 보니 부부는 매일 소진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지친 부부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혼에 이르거나 외도 문제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외도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 외도 관계가 계속 유지되거나 새로운 외도와 직면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원인으로 서로 상대방을 가리킵니다. 이런 면에서 한 번의 외도는 나쁜 것보다 위험하다고 말하죠. 한 번의 외도가 몰고 오는 후폭풍과 후유증, 그리고 부작용의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 사이에 외도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부부는 외도 앞에 서 있죠. 다만 외도 행위를 실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죠. 특히 자존감이 낮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자신의 욕구와 욕망, 탐욕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고 주변에 외도 행위자들이 있을 경우 외도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외도 하는 말 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외도하는데 뭐가 문제냐, 외도 한번 했다고 너무한다, 요즘 애인 한 명 없는 사람은 바보다 등등 왜곡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는 물론이요, 외도 행위자도 상담에 임하여 외도가 벌어지게 된 인과관계는 물론이요, 자신에 대한 성찰과 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 외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으나 외도는 열망의 부산물인 욕망의 결과물로서 욕망이라는 기관차가 요동칠 경우 많은 분들은 욕망의 기관차가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한 번의 외도는 두 번째 외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도 발각 혹은 직면 후 치료적 작업이 없을 경우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익숙한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외도의 유혹이 이곳저곳 널려 있는 경우 외도 행위가 나쁘다는 인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도를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은 무엇이며 상처와 아픔은 무엇이고 장단점과 강약점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아울러 욕구의 변질된 모습인 욕망과 탐욕에 대해서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긴 채 외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외치는 것은 외도 예방과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외도 발각과 직면 후 필요한 것은 삶의 변화인데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혹 당신 부부가 비성적 외도로 고통 중에 있으신가요? 외도 행위자의 외도인지 감수성이 떨어지시나요? 그렇다면 부부가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며 극복의 길을 가세요. 외도 직면 후 부부는 민감한 이해 당사자가 됩니다. 한 사람은 외도 피해자로서, 다른 한 사람은 외도 행위자로서 말이죠. 첨예한 이해 당사자가 외도 문제를 잘 해결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부부관계는 더욱더 파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부디 이런 점을 인지하고 인식하셔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 그리고 과정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